자, 여러분 종전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 분명히 종전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도 고작 3%밖에 못 올렸을까요? 나스닥도 종전 이슈 이후에 얼마 올랐습니까? 겨우 1.8% 겨우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국제유가 US 오일은 갭락이 튀어나오면서 4.8%, 5%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왜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않는가? 왜 고작 3% 상승에 멈췄는가? 저는 지금부터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숏포지션을 설계해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종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 지금 왜 롱포지션을 설계할 수가 없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월 15일입니다. 세간의 우스갯소리로 6월 14일이 트럼프 생일이니까 이때 종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종전이라는 이슈와 함께 3.3%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석키고 정확하게 찍어봤더니 3.14% 올랐는데 시원스레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변수가 남았다라는 거죠. 6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FOMC가 사실은 메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시장은 이미 이란 이슈에 지독하게 시달렸고 이 이란 이슈도 완벽하게 봉합된 게 아닙니다. 2달 동안 합의하면서 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란의 동결 자산은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 합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0%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나와줘야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그 재차 상승 이전에 차트상으로는 한 번의 하락이 남았다는 결론에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선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클래식하죠. 우리가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지지선으로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이 돌파가 돼버리면서 이 선 자체가 지금 뭐로 기능합니까? 저항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현우야, 이 저항선 충분히 충돌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항선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가격 구조적인 SMC라고 하죠. ICT라고도 하는 기관과 세력이 시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그 흔적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이런 식의 캔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흐름은 개미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락폭 4시간 만에 몇 프로 뺐습니까? 3.4% 급락을 시키면서 직전꼬리와 직후꼬리만큼의 갭 구간이 생성됩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이런 식의 저항 구간이 한 자리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약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서 직전에 저점이 따여버리는 경우 우리는 이 블록을, 이 캔들 자체를, 장악된 캔들 자체를 저항 구간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658부터 675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현우야, 저점 갱신 임박했다더니 빅롱이 나오지 않았느냐? 자, 저는 숏을 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논리가 뭐였습니까? 여기도 FVG가 한 자리 잡혀 있었죠. 이런 구간까지 활용하면서 실제로 여기서 1차적인 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슈발 급등이 지나갔습니다만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브리핑룸 통해서 공유드린 내용처럼 반익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전 로스 나가고 숏을 새로 잡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댓글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란 건 분쟁이 지속적 노이즈를 일으킨다. 저 또한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A, B, C, D 뭐였습니까? 삼각 수렴 상단선 뒤덮어줬던 이 순간의 절반익을 치고 얼마였습니까? 63.7K 권역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는 본절로 정리된 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숏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슈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명확한 기준이고, 명확한 기준의 리스크 관리가 겹쳐야만이 우리가 적어도 잃지는 않으면서 반익절 쳤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로스 나갔다고 치더라도 나쁘지 않은 장사였다 이거죠. 이런 식의 명확한 기준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즌은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고 각 자리들에 도착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 제 브리핑룸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점상에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부터 파동 카운팅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날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5파가 진행 중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1, 2, 3이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4파가 여러분 2파의 저점보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 카운팅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A, B, C로 간주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C가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은 당연히 충격 5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파 나왔고 2파 나왔고 3파가 나왔습니다. 4파까지 나와준 상황에서 5파가 남았다는 생각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부터 663까지의 상승분은 가능하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3파가 깔끔지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3파의 되돌림을 잡아봤을 때 636부터 663 이 구간 내부까지 4파의 되돌림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이후 5파를 우리는 우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5파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쇼트라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그러면 5파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이 형태에서 3파가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3파가 연장된 상황에서는 파동 균등의 법칙, 여기 있죠. When wave 3 is the longest, 3파가 가장 긴 경우에 wave 5 and 1 tend to be equal in price length. 무슨 얘기입니까? 5파와 1파의 길이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1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정보값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격 범위를 잡아봤을 때 지금은 4파가 이미 끝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572까지, 혹은 4파가 더 올라가면서 663까지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578까지의 하락은 생각을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끄달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5파를 절단시키는 거고, 이 5파의 절단은 FOMC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정성에 기댈 바에야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5파 하락을 반드시 염두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5파가 충분히 남아있다. 그리고 상단 저항 구간이 많이 남아있고 4시간 빗각에 막혀있는 상황인 3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은 숏뷰를 가져가야 된다. 롱뷰를 가져가긴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 이렇게 잡혀있는 오더블럭 한 자리, 그리고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혀버리는 4시간 봉 FVG까지 681부터 693, 그리고 658부터 675, 여기 이 라인에 대한 돌파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빗각까지 앞길을 이런 식으로 가로막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조리 무시하고 롱뷰를 보기에는 너무나도 탐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대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FOMC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5파를 절단을 내줘야 하는 상황. 특히나 1시간 봉상에선 이미 FVG가 출현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꼬리, 직후 꼬리 그 사이에 거래량 충분히 동반되면서 급상승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잡혀나온 이런 식의 지지 구간 64부터 649 구간, 여기까지 641로 가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온지를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다. 다만 여기서 롱을 잡을 수는 없다. FOMC라는 이 불확정성 호재로 작용하면서 5파를 절단해준다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릴 게 아니라 가능성이 낮은 5파 절단보다 오히려 5파를 생각하면서 더 내려왔을 때 롱트라이를 하는 것이 지금 가성비가 더 좋다, 손익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파와 1대1로 떨어지는 경우는 5파가 여기까지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572까지 진행을 한다는 얘기고, 1파 되돌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통 1파에 618 라인까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18까지만의 하락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빼야 됩니까? 603, 604 라인까지는 내려오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 잘 해가면서 숏 위주로 트라이 할 때다. 관점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FOMC까지 48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오히려 5파 하락이 먼저 나와주고 FOMC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사실은 제일 이쁘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숏 뷰를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고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까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잘 키우기 위해서 댓글까지 하나 부탁드리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